무슨 결정? 고발! 내가 왜 싸워야 되냐고. 와, 결국 이 장면에 답이 있었네요. 미래와 미지가 마주보고 있는데 머리가 둘 다 깁니다. 머리가 길다는 건 미래를 뜻하는 거잖아요. 아마 태희가 미지를 찾아와서 최 국장, 신 팀장, 박수석 이 악당 3인방이 쌍둥이인 것을 눈치채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걸 알려준 것 같아요. 아마도 태희도 수연을 통해 이미 미래가 쌍둥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가 출근을 하게 되고 위기를 벗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당 3인방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문 인식 계략이 실패하자 이번엔 사내 익명 게시판 고발글이라는 함정을 판 건 아닐까요?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쫓아내고 비리를 덮기 위한 시나리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뜻밖에도 새로 부임한 사장까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는 미지의 서울. 지금부터 9회 예고편 썩떡밥들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면 난리 나겠다. 야 유선님, 사내 익명 게시판 네가 올렸냐고. 사내 익명 게시판에 시한건설 비리 고발글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진짜면 난리 나겠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조금 이상했어요. 특히 신 팀장의 대사가 정말 의심스러웠는데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신 팀장이 유선님을 몰아붙이죠. 야 유선님, 사내 익명 게시판 네가 올렸냐고. 이건 왠지 단순한 추궁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준비가 끝난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자신들의 계획을 한 차례 고발했던,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눈에 가시 같은 미래를 쫓아내서 불안 요소를 제거하려던 지문인식 작전이 실패한 직후 익명 고발이 올라왔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 내부에서 미래가 문제를 또다시 일으키고 있다는 인식을 조장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흐름을 만들면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구조, 메신저를 불편한 존재로 만들면 그가 전한 메시지도 자동으로 무력화됩니다. 시한건설 비리라는 키워드는 이 고발자가 불안정한 인물이고 사실관계도 불확실한 주장만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프레임 아래 묻히게 됩니다. 결국 이 고발은 미래를 정체불명의 민폐 인물로 몰아가고 비리를 가짜 뉴스로 만들기 위한 의도된 시나리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는 고발자를 쫓아내면서 자신들의 민낯도 함께 감춥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 뒤에는 뜻밖에도 새로 부임한 사장이 함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타이밍에 유미래를 불러들이고 최 국장과 신 팀장은 전산실로 끌고 가고 지문인식으로 압박하고 이제는 고발자의 프레임을 씌워 쫓아내려는 수순이 아닐까요? 고발은 사실상 사라졌고 남은 건 불편한 존재 하나뿐입니다. 고발자는 불편한 존재라는 프레임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이 판을 깔고 여론을 유도하고 타겟을 설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는 누가 설계한 걸까요? 우선 눈에 띄는 건 신 팀장의 추궁 방식입니다. 야 유선님, 네가 올렸냐? 말투는 거칠고 방식은 공격적입니다. 그런데 이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미리 짜여진 대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선님이 고발자가 아닐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왜 그렇게 다그쳤을까요? 바로 범인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구조가 이미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구조 중심엔 최 국장과 박수석이 있습니다. 둘 다 과거 사건, 미래 고발과 연관된 인물들이죠. 박수석은 성추행 가해자였고 최 국장은 자신의 비리와 박수석 사건을 덮으려 했던 윗선입니다. 즉, 미래는 이들에게 있어 과거를 끄집어내는 불편한 증거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사장입니다. 새로 부임한 이 인물은 처음엔 최태관과 다르게 정직한 인물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신사옥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회 예고편에서 최태관에게 화를 내던 모습은 그런 의심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사장도 의심스럽습니다. 어쩌면 이 사장도 과거 비리의 새로운 방패막이자 기존 인맥들과 연계된 연출자일지도 모릅니다. 워낙 큰 이권이 달린 사업이라 회사의 두세 명만으로 가능한 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사자를 해외 연수를 보냈다가 다시 이 타이밍에 돌아오게 한 것만 보더라도요. 어떤가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이 모든 시나리오는 사실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진실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라. 정보가 틀렸다고, 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 고발은 믿을 수 없다고 여론을 만드는 것. 그렇게 비리는 덮이고 미래는 다시 회사에 고립되는 구조.
이건 누군가 사실을 조작한 게 아니라 사람을 조작한 사건입니다. 이 판은 완벽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악당 3인방은 미래를 회사에서 내쫓기 위해 지문인식이라는 정체 검증 장치를 들고 온 것 같아요. 겉으로는 보안 절차 같지만 속내는 간단합니다. 지문을 못 찍으면 가짜다. 이걸로 쌍둥이인 미지의 정체를 폭로하고 미래는 가짜였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겁니다. 미래를 통한 모든 것은 거짓이다 하려고 한 것이겠죠. 최 국장이 말한 불안 요소의 제거.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을 정면에서 뒤집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태희입니다. 아마 태희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 국장, 신 팀장, 박 수석, 이 악당 3인방의 비리에 대해 자료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이들이 쌍둥이의 존재를 눈치채고 미지를 제거하려는 수순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방법이 해킹인지 도청인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리고 태희는 직접 미지를 찾아갑니다. 이들의 계획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겠죠. 그래서 진짜 미래가 출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들 눈치채고 계셨죠? 그 결과 이들의 지문 인식 작전은 실패합니다. 악당 3인방은 분명 미지가 나타날 줄 알고 지문 인증이라는 확실한 증거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선 건 다름 아닌 진짜 유미래였던 거죠.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가 자신의 의지로 숨지 않고 다시 회사에 발을 들였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대신해 숨고 대신에 살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맞서는 선택을 한 거예요. 태희는 이 모든 계략이 1차전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준비하고 있는 건 지문 인식을 넘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비리의 실체를 증명할 진짜 증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인식 작전을 막은 건 시작일 뿐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흐름은 전부 악당 3인방이 짠 판이었습니다. 지문으로 미래를 쫓아내려고 하고 사내 익명 게시판 고발자를 미래로 몰아 여론을 조작하고 결국 진실보다 메신저를 파괴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이번에도 그들의 위기를 피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겠죠. 태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날만을 위해 준비해왔을 겁니다. 수연이 남긴 자료, 시한건설과 신사옥 비리 커넥션, 그리고 박수석의 성희롱 사건 전후의 흐름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고발이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물증이 있는 정황 증거로 빼도 박도 못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수연은 억울하게 떠났고 미래는 혼자서 오롯이 그 무게를 견디고 있었죠. 태희는 차근차근 그 진실을 하나하나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가 자신의 이름으로 나섰을 때 태희도 함께 증거를 꺼낼 타이밍을 맞춘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진실을 누가 믿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무너뜨릴지.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장. 그는 지금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가 움직이면 이 판도 다시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 답은 9회와 10회에서 드러나겠죠. 전에 머리도 예뻤고 더 짧았을 때도 예뻤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D집 드라마주변